돈의 시나리오, 돈 공부는 처음이라. 또 최근에 돈은 너로부터다의 저자이시죠?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주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월급에서요, 카드값, 그리고 오른 대출이자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열심히 절약하고 모아서 겨우겨우 어떻게 모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삶이 여유로우려면 뭐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면 좋을까요? 여유자금은 사실 어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어떤 실력이 필요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실력, 뭐 월 10% 정도 수익률이 있으면 1억이면 되고, 또 누군가는 2,000만 원으로 50% 한 달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또 2,000만 원만 시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연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의 금액은 차이가 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시드가 적고 수익률이 좋으면은 무조건 적은 시드로만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0%씩 월 평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쉽진 않은 길이긴 해요, 투자라는 게. 월 평균 10%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몇 년만 투자하면 또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제 주변에 많은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그러나 아직 결혼 안 했거나 미혼이거나 내가 내 시간을 갈아 넣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되면 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책임질 가족도 있고 거기에 써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월 평균 수익률로 쌓을 수 있는 단기 트레이너들이 되기는 일반인들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첫 책이나 두 번째 책이나 세 번째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서 출발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시드를 모을 수 있는지 이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나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 뭐 딱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부자 됩니다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투자라는 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가 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먼저 익히고 하는 시간값이 좀 필요해요. 투자 시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이클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시간값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너고 내가 지금 미혼이고 뭐 주식시장에 완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또 유튜브나 이런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곳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 또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시간값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막 그렇게 배워가지고 장중에 HTS도 잘 못 보는데 모니터 3대씩 보고 2대씩 보고 하는 친구들 거 따라한다고 배운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니에요. 내 환경에 맞춘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세팅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진짜 제가 소중하게 모은 돈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래도 일단 목표를 한 1억 정도로 잡아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까지는 제가 사실 여기 월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을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들,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 사람이 1,000만 원 있었을 때 있었고 2,000만 원 있었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글이나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운으로 벌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없긴 해요. 갑자기 벌었던 사람들 행운으로 그냥 번 거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밟아 나가면 내가 배워 나가면 되는 거니 1,000만 원까지는 그렇게 그냥 저축하고 내가 뭘 배울지 정도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꼭 하고 싶다 하면 100만 원 정도 빼가지고 이 100만 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연습하는 방법은 월부에서 공개를 했던 것처럼 크게 뭐 3-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을 이기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HTS 보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한 종목에 5만 원, 10만 원씩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5종목 이상 포트를 만들어서 이걸 매월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100만 원으로 대표님 수익을 뭐 10만 원 내고 5만 원 내서 언제 부자 됩니까? 근데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수익을 못 내면 1,000만 원을 준다고 5만 원을 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내가 5만 원이라도 매월 벌어서 1년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1억도 10억도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지, 어떤 게 지금 이슈인지 있는 척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단은 돼요, 진짜로. 진짜 여러 방면의 책을 100만 원치 사는 것보다 네. 주식 100만 원 해서 잃고 벌고 하면서 얻어지는 지식들이 훨씬 더 큰 지식이고 내가 평생 기억에 남는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시드가 계속 안 늘어나는 상황이면 내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도 투자예요. 아,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다? 맞아요. 포기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돈을 벌 수 있는 너무 많은 플랫폼과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가장 힘든 주식을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코로나 위기나 네.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한 번에 투자로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장만 활용하시면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네. 그걸로 좀 환경도 세팅해보고 1,000만 원도 다 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네. 100만 원만 맞아요. 가지고 그 안에서 한 5개 종목으로 분산해서 맞아요.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러도 맞아요. 좋다.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조금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냥 HTS 보여드리면서 아.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지금 이 차트가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표님, 저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코스피 차트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도 해요. 네.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확률값이라는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확률값이라는 게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받으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계속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조금 우리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내려가면 코스닥 시장도 내려오고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닥 시장도 올라오고 근데 코스닥 시장만이 올라간다고 코스피 시장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확률적으로 코스피가 모채 네. 코스닥이 따라오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뭐 선행하고 리드하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맨날 보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또 못 하잖아요. 네. 또 중간에 분명히 포기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보시면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지금 찍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하는 모든 책이나 강연이나 그다음 유튜브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첫 번째 근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네. 지금 왼쪽 차트가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11월 달부터 지금 최근 12월 말까지 어땠어요?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요. 계속 올랐죠, 그죠? 자, 그럼 이 시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 투자하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코스피 시장은 네네. 전체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이 좀 많이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평균값이 맞아요. 올랐다. 그러면 눈 감고 8종목 아무거나 골라도 네. 이 시기에서는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면 지수를 잘 볼 줄 알면 종목 선택에 대한 폭이 늘어나요. 좀 여유가 생기겠네요. 맞아요. 자, 왼쪽 차트가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요. 그러면 자, 오른쪽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어때요? 11월 초부터 12월 말일까지 어때요? 비슷하게 네. 오르면서 네. 그냥 오르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SK하이닉스. 자, 여기서 샀으면 수익 구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네. LG에너지 솔루션 11월 초에 사서 12월 말일 지금 여기인데 중간에 크게 수익률이 나왔죠. 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11월 초부터 12월 말일까지 단 한 번도 수익 구간을 안 줬던 종목이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지수가 더 많이 미치는 걸까요? 지수네요. 지수죠.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때 올랐던 이유를 들자면은 뭐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좀 더 많이 오르고 누군가는 좀 더 덜 빠지고. 근데 그냥 11월 초에 내가 눈 감고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 골라도 수익 나는 구간은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님, 그럼 지수가 11월 초에 저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코스피 차트를 매번 보면서 내가 저점을 예측하려고 선을 그어놔 봐야 돼요. 이렇게. 쯤이 저점이겠다. 요쯤이 오면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저점이 어디쯤일까라는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점 예측. 맞아요. 물론 처음부터 다 맞추면 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맞아요. 하지만 선을 그어보면서. 맞아요. 선을 그어보면 공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선을 잘 긋기가 어렵다 처음에. 네.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과거의 저점들이 어디서 반등 나왔는지를 보면 돼요.
얘는 왜 여기서 나왔을까? 얘는 왜 여기가 저점이었을까? 근데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은 직전의 저항점이었어요. 직전의 저항점이 네. 돌파를 해서 지지선으로 바뀐 거거든요. 지지선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꺾는 게 어려우면 과거의 자리들에서 한번 꺾어봐요. 여기 왜 저점이었지? 이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점을 끄어보는 거예요. 이 저점을 끊는 연습이 일반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기에 네. 저는 제 카페에 매월 올려요. 매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동공부는 처음이라 네이버 네. 카페인데요. 네. 매월 6년 동안 한 달도 안 쉬고 이렇게 올렸어요. 언제가 저점이냐 이렇게 11월 때 올린 걸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왜 여기가 바닥인지에 대한 이유를 써놔요. 네. 분석한 근거. 네,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네.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2011년도 요때였거든요. 네. 11월 초가 11월 초가 최소 복숭아뼈 자리를 낸다. 복숭아뼈 네, 자리라고. 네, 이때 지수가 오르기 전이죠. 네. 이때 글을 썼으니까 복숭아뼈 자리가 된다. 그래서 나도 몇십억이 들어가 있고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팔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매월 한 달도 빠짐없이 네. 작성을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대표님의 그래프를 보면서 네. 내가 그은 게 요거 좀 틀렸구나. 네. 요거 맞췄다. 이러면서 네. 비교해보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책을 쓰고 지금까지 지수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는 1에서 지수다. 지수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종목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지수를 보면서 지금 지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은 많이 오르고 네. 어떤 거는 적게 오르잖아요. 또 어떤 거는 덜 빠졌고 어떤 거는 많이 빠졌고 그런 것들이 지수를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님 그럼 코스피 종목이 더 많이 갈까요? 더 적게 갈까요? 라는 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하면 이것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수랑 삼성전자를 봅니다. 지수와 삼성전자. 맞아요. 지수와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이기고 있으면 지수가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선행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와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커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또 혹은 삼성전자 밑에 예열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모든 상장 기업들의 평균이니 그러니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최저점에 글을 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코스피를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언제부터 올랐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언제부터 올랐는지 살펴보면 딱 하나 그냥 큰 봉이 하나 보여요. 여기죠. 네.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그죠? 네. 근데 9월 1일 날 코스피 차트는 여기 있어요. 네. 삼성전자 여기 있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비슷해요. 삼성전자랑 코스피 차트랑 네.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지수는 어떻게 됐죠? 떨어지고. 네,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삼성전자는 어때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어때요? 삼성전자는 코스피보다 강한 힘을 보이고 있죠. 시장을 이기다라는 말이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이기고 있고 그 시기에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네? 네.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아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뭘까요? 라고 네. 이제 막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딱 이 삼성전자의 지표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부터 네. 30위까지 어떤 주식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종의 하위 섹터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그 하위 섹터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 관련해서도 하위 섹터들이 있고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기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근래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이유도 사실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시장을 이기는 주식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네. 11월쯤 됐을 때 아직 시장을 지고 있죠. 여기 네. 코스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11월에 자 어때요? 다르죠? 네. 코스피 지수는 내려오는데 셀트리온은 좀 덜 내려왔고 네. 그리고 덜 내려오니까 오를 때 얘는 요만큼 올랐는데 셀트리온은 어땠을까요?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이래서 덜 빠지는 종목을 찾아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쵸? 기준점이 코스피라고 맞아요. 하니까 명확해지죠. 네. 그러면 내가 그때 이 회사를 공부도 해보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왜 올랐지? 셀트리온이 바이오주들 중에 일단 1등인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가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1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쌓일 수밖에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쌓이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오르구나. 그래서 그 왜 올랐는지도 이제 분석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나가고 지식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만 잘 거치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에서 선도하는 종목들을 누구보다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남들이 뭐 전문가가 와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좋네요, 저 종목이 좋네요 라는 것보다 본인이 훨씬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셀트리온도 이슈가 된 거는 여기서부터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할 수 있죠? 우린 이미 앞쪽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네. 할 수 있는 이 종목이 훨씬 더 세구나, 바이오주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글들을 저는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공부했던 거를 비교해 보지 말고 네. 내가 내 이 결과치를 보는 거예요. 시장을 이루는 종목 이번 달에는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 이번 달에는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 그래서 그걸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 놓고 그 종목들의 3개월 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일단 맞아요. 3개월에 네, 어떻게 맞아요. 될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거를 내 돈을 투여 안 하면 3개월 있으면 안 봐요. 안 봐요. 일이 삶이 바쁘니까. 맞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투여해라는 거예요. 10만 원씩 해놓으면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눈은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내가 물리든 네. 수익을 내든 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패했던 이유도 찾게 되고 네. 내가 손절을 빨리 해야 되구나. 내가 수익은 길게 봐야 되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가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 기준 기간이 3개월인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것도 사실 이거는 아까운 내용이긴 한데 근데 비법이라- 유튜브에서 네. 공개는 했어요. 그래요? 공개는 했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월부 궁금해요. 왜 에서도 제가 3개월일까? 강연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코스피 지수를 거진 40년치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방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네. 이 차트만 본 게 최소 10,000번은 넘어요. 저는 이거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요. 진짜 눈 감고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3개월 단위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3개월 동안 하락만 하거나 네. 3개월 동안 상승만 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진짜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네, 보도록 3개월이라는 할게요. 기간이 자, 제가 여기 제일 꼭대기에서 네.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다 칠게요. 네. 자, 여기 이거 하면 한 달이거든요. 이 네.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러면 뭘 경험한 걸까요? 상승 상승장과 하락장을 둘 다 경험해봤어요. 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을 경험했어요. 그럼 뭘 경험했을까요? 하락을 경험했어요. 네, 폭락장을 경험했겠죠. 폭락장. 네. 폭락장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 달을 경험하면 뭐 올까요? 상승이에요. 엄청 상승장을 네. 경험하죠. 3개월 동안은 지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3개월 연속해서 동일한 장을 경험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개월 정도를 내가 어떤 주식이든 사놓고 구경을 하게 되면 네. 지수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죠. 지수가 선행이라 그랬죠. 네. 내가 종목 선택을 올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3개월간의 그 네, 지표를 맞아요. 보면서? 지표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지수가 하락을 했던 이 시기가 오면, 자, 내가 이 한 달 동안 골라놨던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하락을 했겠죠. 네. 근데 내 종목이 별로 하락을 안 했어. 그럼 나는 뭐가 된 건가요? 시장을 이기고 있는 네. 주식을 찾았구나. 괜찮은 걸 찾은 맞아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이때 시작을 해서 이때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지수가 올랐으니까 내가 운으로 선택을 했던 종목들도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내릴 확률이 높을까요? 지수가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오를 확률이 맞아요. 높죠. 내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3개월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개월을 공부해보면 그 중간에 박스도 나오고 하락장도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안 읽거나 더 벌거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조금은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부동산보다.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왜 3개월일까 했는데 3개월 동안 이제 모의고사 계속 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냥 물론 내가 시험을 치지는 않지만 맞아요. 3개월간 딱 결과 보고 나면 잠깐만 우리 대표님 뭐라고 하셨지? 여기서는 올랐네 여기서 내렸네. 맞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경험치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승장도 몇 번 겪고 하락장도 몇 번 겪고 상승장도 몇 번 겪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치가 모이면 하락과 상승장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하락장 때 빨리 손절을 못해서 내가 돈을 좀 더 잃었네. 이번에 하락장에는 빨리 손절해야지. 또 저번에 상승장에는 내가 주식을 끝까지 못 봤네. 이번에는 좀 끝까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봐야지. 이런 식으로 딱 내 비중과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1년을 보내면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주식시장이 즐겁고 재밌고 공부거리도 많고 네. 수익까지 나는 그런 거를 단돈 100만 원에 하루에 1시간 정도에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더 볼 거니까 맞아요. 내가 맨날 들어가서 점심 때 막 맞아요. 화장실에서 이거 안 해도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체크해서 내가 중간중간에 좀 빨리 팔 걸. 아까 우리가 봤던 시총 상위 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자,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지수가 지금 저점이라서 이때 엄청 싸게 잘 샀어. 네. 근데 내가 이때까지 들고 갔으면 수익을 많이 까먹었겠죠.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조금 빨리 팔아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때 또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섹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빨리 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맞아요. 맞아요.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제대로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한테 안 휘둘리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고 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이렇게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 네. 항상 사람들은 이게 궁금하잖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네. 가장 크게 수익을 보셨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목으로 따지면 사실 저는 어떤 종목에 비중을 몰빵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사실 없어요. 원금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은, 네. 한 종목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네. 한 종목으로 막 특정 수익률을 많이 냈다라는 경우는 저는 잘 없어요. 아, 오히려 분산해서 골고루 수익률을 많이 보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월 평균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이지 뭐 한 종목으로 뭐 10억을 벌었다, 한 종목으로 8억을 잃었다 이렇지는 않아요. 제일 크게 손해를 봤던 거는 책 쓰고 바로 말씀드렸던 6억. 반대로 뭐 이번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복숭아뼈 자리라는 곳에서 샀던 이유들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이 부합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 보름 만에 한 3억 정도 수익을 냈었어요. 사실 연차로 따지면 19년 차 네. 투자자신데, 그럼 대표님 사실 리스크를 또 감수하기 싫다 보니까 네. 예적금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같이 하는 걸 권유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단돈 100만 원으로 내가 삶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시장의 삶과 내 삶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일단 내 성향을 분석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한민국 돈이 지금 어디로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냥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없지는 않아요. 하락 사이클이나 상승 사이클이 어느 투자처든 존재하지만 주식에 대한 사이클은 아까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3개월 단위로 변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면 사이클에 영향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저는 주식이 공부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너무 와 이게 가능한가? 사이클에 영향 없이 돈을 맞아요. 벌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헛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방법을 본인이 공개했어요. 익히게 네, 맞아요. 본인이 익히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맞아요.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고 맞아요. 100만 원 3개월. 맞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안 할 이유가.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근데 저는 제가 주식을 접게 한 제자들도 있어요. 성향이 안 맞는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 손절 잘 못하고 그리고 100만 원 갖고 재미없다고 하면 물론 뭐 시대에 따라 달라요. 뭐 네. 10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세요라고 해요. 부담 재산이 없는 뭐 금액. 100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컨설팅에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5천만 원으로 난 대표님 시작하면 안 돼요? 하시라고 해요. 거기서 막 5억씩 들어가고 10억씩 들어가는 저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스스로의 원칙도 깨는 거고 물렸다 하면은 그냥 나 돈이 있으니까 더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 아하. 이런 분들은 성향이 사실 안 맞아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출장이 작고 HTS 아예 못 보는 환경이다.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잠깐이라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시나리오 안에서 제어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는 거는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통제를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좀 더 늘리고 그게 또 잘 되면 좀 더 늘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순서를 안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오랫동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좌를 제가 다 봐요. 일지를 까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원칙을 안 지켰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단돈 100만 원으로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훗날에 뭐 1억, 10억, 뭐 몇천만 원 잃을 거를 지금 이 100만 원으로 막은 거예요. 가름하는 거죠. 네. 이제 막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본질 찾기를 하고 창업도 해보고 캐팅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물건도 팔아보고 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투자가 꼭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데 투자해야지만 투자가 아니라 내 시간을 올바르게 나를 위해서 쓰는 모든 분야가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라리 시간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피드백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네. 냉철하게 해주시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사실 대표님의 얘기를 쭉 듣고 네. 있으면요. 그냥 대표님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네. 계속 승승장구하시면서 음.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사실 인터뷰 영상을 막 찾아보면서 깜짝 네. 놀랐어요. 대표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특히 어린 시절, 학창 맞아요. 시절에. 네. 제가 사실 저는 IMF 때 저희 집이 좀 힘들게 어려워졌고 네.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못 다니고 검정고시 출신이고 네. 검정고시 보고 24 군대에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군복을 입고 수능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학교에 들어갔고 군대에서 봤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투자자가 되라. 돈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라. 투자자가 제일 상위의 개념이다라는 그 한 문구에 꽂혀가지고 나는 무조건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안 했던 친구가 당연히 수능을 봤는데 좋은 데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야간대학교에 경영학과에 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저자가 부동산으로 일본에서 돈을 벌었던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상승기 때 네. 부동산 상승기가 길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때 엄청난 투자로 엄청난 부동산 부자였는데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되게 놀라운 게 일본 사람들은 그 책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상승장이 너무 길었고 하락장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네, 시기였고. 네, 그 책 싫어하시는 일본 현지인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승장이니까 그 책이 계속 그렇죠. 좋아지는 회자되는데. 네, 회자되는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일본 가서 들었는데 투자자분들한테 그런데 좀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책이 계기가 됐어요. 부동산 일을 먼저 했어요. 저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준중개원으로 부동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지금과 딱 똑같았어요. 상승장에서 무지성으로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봤고 또 상승장에서 교육을 들어서 무지성으로 투자해서 하락장 때 쪽박을 잤던 사람들도 봤고 네. 시행 잘못해서 400억 부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봤고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이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깨닫게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거는 네. 저는 일단 지방 사람이었고 어. 서울의 교육 환경이랑 지방의 교육 환경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맞아.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맞아요. 예. 그리고 시드도 좀 적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없었고 그래서 사실 주식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를 주식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돈을 공부하고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원했던 거는 돈이었던 거고 삶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던 거지 주식만 해서 내가 막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동산만 해서 막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시장에 오르고 하면 거기 한 군데만 미쳐서 살면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도 주식도 양방으로 뭐 창업도 많이 공부를 했던 이유가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이클을 모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네. 제 실패와 성공의 요인에는 돈이 좌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창기에 김정봉 대표님은 네. 많이 잃으셨던 적도 있으셨을 네,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7, 8년을 잃었던 투자자예요. 24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했고 네.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가치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때부터 2007년 서브프라임 때까지 1000에서 2000까지 가는 10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는 첫 번째 장이었어요. 네. 그 시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수가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전문가였어요. 돈을 다 벌 수 있는데 사면 누구나 네. 돈을 버는 그런 장이었어요. 네. 근데 실력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가치 투자의 대가다. 그러다가 이제 시드가 되게 작았어요. 3, 4천 정도 시드였는데 네. 한 1, 2년 만에 거의 1억, 2억까지 갔어. 2억은 안 됐어요. 1억 단위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27에 1억 정도 있으면 엄청난 큰 그리고 그 당시면 돈이었잖아요. 엄청나죠. 맞아요. 큰 네.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고점에서 이제 서브프라임을 맞이합니다. 그 돈이 거의 4천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야. 그 이제 내 원금이 와버린 거잖아요. 내 피땀 흘려서 모았던 내 부동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면서 180 받아가지고 100만 원 저축하면서 모았던 그 3, 4년간의 흔적이 다 날아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를 보게 됐던 계기가 그때였어요. 코스피 시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시기에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펀드 상품이 조금 유행이 됐었거든요.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일단. 주식은 잘 모르니. 네. 네, 그래서 펀드에 일단 가입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이때부터 막 엄청 성장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네. 중국 펀드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 가량을 저축을 했는데, 뭐 35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해서 중국 펀드, 국내 펀드 이렇게 부산에서. 네. 나눠서 가입을 했었고, 나머지 돈을 이제 주식에다가 넣으면서 네. 이제 가치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 당시에는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떴어요. 차화정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치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막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나왔고 거기에 동승해가지고 네. 가치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엄청 지수가 올랐으니까 올랐는데? 어땠을까요? 올랐으니까 당연히 네, 돈을 벌었겠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100% 2배가 2년 만에 올랐는데 거의 제가 갖고 있던 조선주들은 뭐 한 4배, 6배씩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 1억 이상이 네, 1억 이상이 되었고 펀드도 100% 수익률이 넘게 나고 중국 펀드는 당시에 막 150%, 200% 수익이 났어요. 저 그때 통장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 증거자료 다 남겨놨는데 네. 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게 이때 2000대 제가 펀드는 다 해약을 했거든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최고점에서 펀드는 다 해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펀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4천만 원을 내가 이제 주식에 대간 줄 알고 가치 투자를 더 해야 된다 해서 네. 주식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이때 더 간다. 이 지수는 안 보고 주식만 봤던 거죠. 가치 투자했으니까. 네, 네. 더 간다. 그래서 이때 나머지 예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펀드 해약했던 것까지 이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이때 이제 더 간다 생각하고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1억 몇천만 원치를 사놓고 네. 여기 최저점에 보기만 해도 지금 아찔한 이제 네. 그림이 나오죠. 네, 여기 요때쯤에 네. 전부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3,500만 원, 3천만 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돌아왔다. 네. 그래서 3년 넘어 4년 동안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치 투자자분들이 쓴 가치 투자 책을 다 읽었고요. 해외에서 쓴 해외 투자자들의 책도 다 읽었어요. 네. 그 누구도 지수를 바라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종목만 이야기하지 시장 상황과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저 시기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7년이 흘렀는데요. 네. 이 17년 동안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항상 안 좋지 않아요? 항상 안 좋잖아요. 경제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 나한테는. 네. 근데 자꾸 경제가 화랑이 되면 사야 되고, 경제가 뭐 경기가 불황이 되면 사야 되고, 뭐 경제와 맞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불황이 뭐 꼭 사야 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체감상으로 늘 경제는 불황이었고, 늘 취업은 안 됐고, 늘 어려웠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공부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돈을 한번 싹 다 잃고 주식을 접었습니다.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언제 접었냐면 정확하게 지수가 쭉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투자했던 조선주들이 본전을 다 해보고 한 거예요. 불과 한 5, 6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또 개월수도. 네, 5, 6개월 만에. 내가 팔고 5, 6개월 만에 8,800만 원 손해났던 게 다 회복이 돼버려요. 그때 이제 제가 주식 접었어요. 너무 멘탈 터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막 분석을 해봐도 그냥 나는 가치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구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남 탓을 하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대한민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기업이 쓰레기였고 대한민국 믿을 기업 하나도 없다. 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실력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예요. 내 상황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접고 제가 도전했다. 그래 돈은 공부하고 싶은 거야. 네. 자산관리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돈을 공부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은행 PB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모전도 많이 했고 공모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현열이라는 친구도 알게 됐고 김도윤이라는 친구, 김작가라는 친구도 알게 됐고 공모전에서 다 같이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그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했고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왜 수익을 받고 왜 손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지수를 활용해가지고 자소서에 쓰려고 HTS를 새로 열었어요. 거의 한 6개월, 1년 만에. 네.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처음 본 거예요. 지수 차트를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눈에 딱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수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종목 차트만 봤지. 그렇죠. 대부분 지수 차트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내가 언제 팔았고 언제 샀는 거 시기를 적기 위해서 제가 펀드 2000의 최고점에 팔았습니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통장 사본이랑 펀드 2000에 팔았던 거랑 이때 가입했던 거랑 이거를 이제 자소서에 넣으려고 이 이제 지수 차트를 펼친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때 팔았네? 그리고 내가 이때 회복을 다 했었네? 그럼 이때 샀으면 어땠을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때랑 비슷한 시기가 있었나? 예전에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도 똑같네? 1000에서 500이 되고 500에서 다시 빨리 올라가네?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기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저 시기에 어떤 행동이 있었고 저 시기에 부동산은 어땠고를 과거 신문술에 도서관에 가면 다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 찾아가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위기가 있었고 왜 빠졌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이클을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지수가 반드시 종목보다 선행되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지수를 이기는 종목에 대한 그리고 지수를 활용하는 투자에 대한 방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7년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이제는 나 돈 안 잃을 수 있어. 그때 제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솔직하게는. 네. 근데 1,000만 원 생활비 써야 됐고 그렇죠. 네, 2천만 원으로 1년 안에 가상 매매를 해보니 한 1억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스스로 담아야 되겠다. 저는 그때까지도 어쩌면 은행 PB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 과정을 모두 담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싸이월드 미니멈피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그냥 글을 썼어요. 이번 달은 어떤 종목을 위주로 봤고 어떻게 매매를 했고 계좌는 왜 3개로 나눴고 그래서 나는 어떤 투자를 했고 결과는 어땠다.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89개월을 매월 씁니다. 89개월의 그게 기록. 유명해지면서 대구 경상 지역에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일지가 유명해져가지고 네. 강연도 한 번씩 나가고 그분들 이제 무료 강의도 하고 증권사 직원들 교육 대상도 하고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네. 7년 동안 잃었던 저의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단기 매매 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긴 해요. 모두가 사실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공개하는 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저한테 옛날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네. 안다고 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100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엄청 많은데 네. 영상이 그중에서 얼마나 과연 실행을 해서 돈까지 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크게 무리가 없고 두 번째는 큰 시장에 대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총 1위부터 뭐 30위까지니까 30위. 우리가 뭐 다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부자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시총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거래대금 1위부터 30위까지라는 말은 시총이 네. 크다라는 말은 주가의 등락폭이 조금 무겁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네.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조금 욕심을 내겠죠? 그럼 이제 시총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섹터 반도체로 먹을 수 있었던 최대 폭이 뭐 30-40%였는데 제주 반도체로 먹을 수 있었던 폭은 300%였거든요. 와, 차이가 네, 크네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내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 하시고 내가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토탈로 했을 때 잃었던 날보다 벌었던 날이 더 많으면 이제 조금씩 그 하위 섹터로 내려가 종목을 분석하는 거예요. 폭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바이오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아닌 다른 바이오주들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대학교 맞아요. 이제 가는 거네요. 맞아요. 방금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대학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너 누가 뭐 50억 벌었네, 누가 20억 벌었네 하니까 그 방법을 막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직 내가 덧셈 뺄셈도 잘 못하는데 곱셈, 나눗셈, 루트 쉬운 것까지 하니까 아우.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 거를 해야 돼요. 내 거를. 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지. 일단은 지금 사실 돈을 받고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책도 팔아야 되는 책발이고. 네, 그럼요. 일단 저는 홍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놓았으니 이걸 보시고 더 궁금하고 더 제 시간을 썼던 많은 것들을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 돈 주고 결제하셔라. 그렇죠. 책을 사보시고 강의를 보시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시작점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시간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만큼의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값을 난 돈으로 사겠다 하면 그 시간값 돈으로 사는 거예요. 강의는 그런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 흔적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흔적을 다 남겨놨고 앞으로도 남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고 제가 마음이 선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강의 수익이 투자 수익만 준할 만큼도 나왔고 6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네. 제가 제일 처음 유튜브를 찍었을 때 당당하게 저는 제 수익의 98% 이상은 제가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98%.
네, 그러니까 제가 전체 자산 중에 한 2% 정도만 남을 가리키거나 다른 걸로 돈을 벌어오는 거지. 내 자산 중에 97% 이상은 내가 직접 투자해서 가리켰다,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말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수강생분들이 생겼고 배우고 맞아요.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한 성공한 그 배경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저는 사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하고 있는 직업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잘 가르치는 법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유료 강의를 했던 게 21년도였어요. 유료 강의를 하기 전에 무료로 남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또 한 7년이 넘어요. 꾸준하게 그냥 가르쳐주고 퍼주고. 근데 왜 그렇게 굳이? 제가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예전에 수치화를 시켜드리지 않았어요. 2천억 양봉이 나오면 보셔라. 3개월을 하면 보셔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유료 강의급인데 왜 형은 무료로 해줘요? 정보한 일을 왜 무료로 해줘? 근데 그렇게 수치화시키게 된 계기도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이런 수치화가 돼야 되구나 그걸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제가 지금 탑티어 강사가 된 것도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벌리지 않는 거진 5년에서 7년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뭐 책을 써서 잘 되고 유튜브 나오면 조회수 잘 터지고 뭐 갑자기 막 하는 거는 뭐 다 잘 되네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전에 몇 년간의 시간이 늘 있어 왔어요. 창업도 지금 하고 있는 가게들이 뭐 4-5개가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도 돈이 안 되는 시간들도 되게 많이 견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성장 중이시네요. 어떤 분들이 저를 뭐 대한민국 5대 슈퍼개미 안에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슈퍼개미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한 달에 뭐 2-30억, 6개월에 70억, 100억씩 버는 동생들, 형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고작 뭐 한 달에 5천, 1억 버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딱 한 발짝 먼저 가는 사람이지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저는 걸어왔었고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냥 단돈 나도 50만 원, 10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달에 1억, 2억도 버는 사람이 됐던 그 과정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해주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저의 과거 흔적들을 찾아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거 5만 원 버는 것부터 제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갈아 넣으셨으면 단지 이제 제가 뭐 15년 막 차트를 보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한 결과치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짜로 알려드렸고 그 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으니 그 시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달에 뭐 10시간, 뭐 하루에 1시간, 뭐 일주일에 뭐 2시간 스스로 정해놓고 시간을 미리 빼놓고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주식 공부를 한다 안 한다로 평가를 해서 100만 원 넣어놓고 딱 하면 삶이 많이 바뀌어요. 삶이 많이 바뀌어요. 얘기만 들어도 변화가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소소한 듯 하지만 우리가 배웠을 때 정말 엄청난 파도처럼 변화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인터뷰만 해도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강의에서는 얼마나 뭘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은 저는 다 만들어 드렸다 생각해요. 제가 하는 모든 채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시작점은 다 나와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표님은 옛날에 10년 전에 컬럼에서 다 알려주셨네요. 유튜브 방송에서 다 알려주셨네요. 이미 다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다였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뭘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결과치가 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려면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만 10시간씩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안 할 거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시작점을 다 알려드렸으니 이 시작점에서 내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공부를 하셔서 월천 넘어가시는 분들도 카페에 있어요. 대신 시간값이 많이 갈아 늦었던 흔적이 보여요.
네, 하루에 뭐 8시간씩, 그렇지. 7시간씩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럼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 그 모든 분야가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교육을 듣는 이유도 남의 시간을 사기 위한 맞아요. 거잖아요. 남이 가봤던데 결과를 듣고 싶은 거고, 남이 해왔던 과정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금적인 여력은 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생겼으니 그 돈으로 내가 일부분은 남의 경험을 사겠다. 딱 그 정도의 값어치 정도인 거지. 또 강의를 듣는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값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세상 모든 강의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100만 원으로 3개월을 실행을 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실천하실 분들. 네. 왜냐하면 이 실행 정도는 해봐야 뒤에 거는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이에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조차도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고 바빠서 못하겠다 하면 유료로 결제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 전부터 해보고 여기서 주식이 재밌고 내 삶이 좀 바뀌네? 그러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담아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의에 대한 또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네. 얼른 저희가 2부에서도 좀 중요한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작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네. 사실 작년에 뭔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연차로 19년 차 네.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셨는데 네. 지금 2024년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인가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자꾸 꾸준히 매매하면 돈을 벌고 안 벌고 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확실해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 돈을 벌었던 시기가 딱 요 시기 때부터였거든요. 단기 매매 2009년도부터 네,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박스장도 나오고 또 상승장도 나오고 또 이제 코로나 위기장도 나오고 또 상승장도 나오고 또 지금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시장을 보면 사실 부동산이랑 여기랑 비슷한 게 뭐죠? 우상향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첫 번째 투자는 펀드로 하셔도 좋다 봐요. 2024년 정도는. 네. 저도 펀드로 시작했고 그래서 펀드 투자에 대한 방법은 코스트 레버리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제 책에도 있고 강연에도 있으니 네.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펀드를 첫 번째로 가입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두 가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를 치던가 이렇게 선을 꺼보면 이렇게 박스를 쳤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 밴드를 그리면서 가던가 아니면은 위기가 오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뭐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서 바로 갑니다라는 전문가는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될 거예요. 뭐 저도 관점인 거고. 네. 그러면 24년은 둘 중에 하나겠죠. 박스를 치거나 폭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오면 어디쯤까지 빠지냐. 저는 반토막 전략이라고 했으니 네. 1600 라인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선에 여기서부터 이제 큰 돈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박스를 친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3개월 동안 또 무수히 많은 사이클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그냥 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성장을 하실 거고 다음 박스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시장을 이기는 즉 주식시장 안에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개인마다 다른데 내가 박스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만 할래. 그럼 거기서 번 돈은 다 모아놨다가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제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저점 그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맞아요. 사이클의 바닥까지는 내가 일정 부분 자금은 안 쓰겠다.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제가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수준의 돈을 벌고 나면 20억에서 4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주식시장 안에 투여를 하거든요. 네. 안에서 이상의 돈은 많이 밖에 빼져 있어요. 부동산에도 많이 빼져 있어요. 대출 없이 이제. 네, 이제 위기 오면 그걸 대출 받아서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 형식으로 밖으로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랑 포트폴리오가 저도 좀 비슷해요. 비율이 보면. 네, 예전에는 한 40억 넘어가는 50억 순간까지는 주식의 포트가 거의 압도적으로 80% 정도, 90% 정도였다면 지금은 반반도 사실 잘 안 돼요. 조금만 들어가 있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최저점이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계좌는 오픈했거든요. 얼마 샀든지. 일단 30억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 베팅을 한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7, 80억 이상 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한 5천까지는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박스권 안에서만 사고 나머지 한 5천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돈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은 정말 오랫동안 내 인생에서 하나의 좋은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5억이 되는 거지 생각보다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 1년에 20%만 잡아도요 1억이 36억이 되는데 20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1년에 30%의 수익률을 잡으면 1억이 20억까지 되는데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주식은 정말. 네. 그래서 누구나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과정이니 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제2의 월급이 되어줄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신가요? 일부에서 강했던 그 내용대로 아하. 여기서 나오는 주식들을 저도 하고 이 하위 섹터들을 해요. 이 하위 섹터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 종목이 뭐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순, 하락순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1조 이상만 볼래, 뭐 얼마 이상만 볼래라는 걸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볼 때 오늘은 어때요? 자 보시면 네. 지수는 지금 어때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내리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이닉스도 계속 내리고 있네? 에너지솔루션? 얘는 조금 덜 내리는 것 같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는 오르네? 내려갔다 올라가요. 네, 얘는 계속 내려왔는데 얘 뭔가 있나? 바이오주들이 좋았죠. 네. 셀트리온은 같은 바이오주인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랑 같은 바이오주인데 움직임이 좀 달라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좀 더 눌림이 깊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즉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많이 오르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빠집니다. 빠진다. 네, 그거는 투자의 격언이잖아요. 저는 조금 포트를 일부러 안 늘리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게 3개월 연속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랬죠. 네.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엄청 상승했죠. 네. 12월 1일부터도 말일까지 엄청 상승만 했어요. 네. 자, 한 달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달 상승하면 한 달 하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어때요? 두 달 동안만 상승만 했어요. 네. 그럼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질까요? 조금 더 깊게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만 알면. 이게 3개월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점이에요. 이래서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이 3개월이라는 숫자가 그냥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00번 봤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인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연속을 계속 보다 보면 2달 많이 오른 종목은 내릴 때도 좀 급하게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포트를 많이 구성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오히려 오늘부터 이렇게 좀 포트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라인에서 지금은 매수를 하려고 이때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쯤이 오면 좋은데 오늘 요 라인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도달했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사모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살 거냐? 저는 사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봐야 되지만 그렇죠. 실력이 많으면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더 멀어져도 된다고 조금 하셨죠? 멀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긴 좀 그렇고 네. 대신에 공부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내려봐서 지수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고 관종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좀 덜 빠지는 종목들 찾아내는 거예요. 코스피 이만큼 빠졌는데 기아는 조금 덜 빠졌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여기 중심선쯤에 사서 여기 손절을 해보. 이렇게 내가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카카오도 좀 나쁘지 않네. 네.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좀 덜 빠진 네.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수랑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네. 덜 빠진 것들만 그리고 오히려 오르는 것들만 내 관종에 넣어놓는 거예요. 또 하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알려드리면 네. 자 보통 1위부터 30위까지 보시면 지수가 빠져도 빨간불이 조금은 떠요. 몇 개 섹터가 떠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거의 안 뜨죠. 네. 이럴 때는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템포 쉬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쉬어갔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좀 맞아요. 늦추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조정장에는 요렇게 빠지고 오르죠? 네. 요렇게 빠지고 오를 때는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어떤 신호? 첫 번째는 아까 일부에서 알려드렸어요. 지수가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저는 뭘로 본다 그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보다 이기고 있구나 하면 더 갈 수 있으니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는 1위부터 30위 중에 몇 개는 빨개요. 조정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장에서는 네.
다 바래요.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이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으니 내가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잃지 않는 게 투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개월만 공부하면 지금 다 깨달았는 거예요. 3개월만 공부했으면. 돈은 좀 잃었을 수 있어. 뭐 2만 원을 잃든 만 원을 잃든 3개월에 뭐 10만 원 잃어도 돼요. 네. 그거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제발 실행을 해서 이 과정대로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나왔던 것들만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올랐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님 보면서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보통 하락장에서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많이 빠진 주식을? 이 관점도 제가 좀 정확하게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이기는 주식을 사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면은 내가 쉬어가는 것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으면 쉬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남들은 들고 있는 게 하락했으니까 돈을 마이너스 손실인데 나는 들고 없는 게 없으니 그것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시장을 이겼잖아요. 네. 지금 한 10종목 들고 있었으면 최소 7종목 이상은 무조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죠. 안 들고 있으면 시장을 이긴 거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맞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차단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쉬는 것도 시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를 활용한 투자가 있어요. 아까 반토막 전략이라든지 지수의 3선을 그려서 지수의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베팅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수가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전략일 때는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폭락한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때 여기였거든요. 왜 샀냐면 모든 유튜버들이 여기서 카카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유튜버들 이때 이때도 주식시장이 조금 폭락을 했었어요. 22년 10월이었거든요. 자, 22년 10월 지수를 볼게요. 자, 같은 기간이에요. 요렇게 하락할 때랑, 자, 10월에 요렇게 하락할 때예요.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매수를 할 만한 포지션이 온 거죠. 내가 이때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뭘 살지를 조금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유튜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대중들이 많이 물린 거잖아. 그죠? 검색량이 많으니까. 그럼 대중들이 많이 물렸다는 건 손절을 임박했다. 근데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안 망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그렇죠.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이 났죠. 요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점에. 조금만 빠지니까.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아마 많겠죠, 이유들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10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죠. 미국 주식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뭐 저는 그런 투자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시장 안에서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많은 멋진 가치 투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카카오라는 주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듣지 말고 옳은 결과치에 따른 정보를 얻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내가 이때 판단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라는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빠진 주식, 가장 아래에서 사는 걸 많이들 원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비싼지 싼지의 기준이 일단 우리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지금 이 점의 가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해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해야 할 때 맞아요. 내가 세운 시나리오 밑으로 내려가면 뒤도 안 보고 손절. 그래야 내가 확률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운으로 수익을 안 낼 수 있고 그래야 실력이 돼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지켜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 비중 5종목 이상 그 다음에 안 오면 쉬고 그리고 손절 수익값을 미리 정해놓고 사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사서 이까지 올라오면 매도, 여기 이탈하면 손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시나리오로 적히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확신이 없으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100%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준비만 하다가 안 해요.
이거 너무 많은 기준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선 대충 긋고 네. 너무 비싼 주식이면 그냥 패스하고 한 주 샀는데 뭐 8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패스해요 그냥 딴 종목. 왜냐면 우리 5종목을 100만 원에 담아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담을 수 있는 종목들로만 딱 구성해서 담고 못 담은 종목들은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샀겠다 얼마를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 나가면 제발 그렇게 3개월 공부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말 결국 네. 비법은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 시나리오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린 것을 또 배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네, 코스피지수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준은 저는 다 알려드렸고 네. 그 기준 안에서 돈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제발. 돈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네. 하냐 안 하냐만 보셔야 돼요. 했나 안 했냐. 이번 달에 내가 5종목을 편입해서 그 결과치를 내 눈으로 봤냐 안 봤냐만 제발 보셔야 됩니다. 트래킹을 했냐 안 했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신 분들이 다음 거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가 생각을 이어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가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월브에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인터뷰 보시면서 네. 또 공부를 하실 많은 분들이 네. 결국은 아직 시드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후에 네.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도 시드가 좀 많이 모여져야 되지 않을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아요. 좋은 맞아요. 제가 자격지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수저까지는 안 부러워하고요. 네. 이제는 안 부러워. 초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네. 이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 자격지심 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도 못 보게 돼요. 그거를 깨는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시드가 남이 5억이 있고 1억이 있고 나는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시드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라는 마음은 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시작을 못 해요. 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네. 그냥 시드가 크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근데 시드 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 더 길었다든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업을 했다든지 그 윗세대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걸 좀 받았다든지 그것도 결국엔 다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내가 거기에 쟤는 1억이 있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시간과 정성을 따라잡을 기회조차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적은 시드래도 시작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시드가 커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돈이 많은 건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시드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랑 글쓰기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시드가 너무 작아요. 네. 내가 시드가 너무 작아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5만 원씩은 한 3년 동안 번 거야. 근데 나는 시드가 계속 작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버는 과정을 공개를 하고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5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벌지만 내 강의를 듣는 20명의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겠죠. 강의비를 받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본질 찾기라는 걸 해야 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글쓰기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또 6년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게 대표님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죠.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주식으로 돈을 잘 버니까 대표님은 뭘 해도 되는 거죠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쓰기로 무명 작가가 첫 책부터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경제서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네. 다 공개를 했고 방법도 사실 월부 강의에 다 담았어요. 베스트셀러 책 만드는 법, 나는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전략을 썼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과 글을 쓰는 건 다른 이야기다.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한 전략과 책을 쓰기 위한 전략을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다 제가 해왔던 과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꼭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투자법과 시나리오가 있는 맞아요. 훨씬 중요하다는 맞아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도 2천만 원으로 네. 시작을 해서 지금의 네. 자산에 이르기까지 네.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 주식
이제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가능할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 제가 만나본 성공한 여러 분야의 타 분야의 모든 부자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실행을 열심히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항상 이기더라고요. 단 그 실행값에 대한 결과치를 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했냐 안 했냐로만 판단해서 꾸준히 계속 실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코인이든 뭐 어떤 분야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월천까지는 다 가더라고요. 몇 년 안에.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3년 안에 월천을 못 벌면 너희는 안 한 거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 봐요. 저는 그 상황, 환경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꾸준히 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있냐 없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월부에서 이제 강의를 또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 강의 듣지 마세요 라고 추천이 아니라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대놓고 홍보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으로 살아왔고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키우고 회사 브랜딩을 하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시간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투자하는 소득 정도의 소득 이상은 나와요. 사업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 소득까지 만드는데 걸렸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브랜딩을 해서 이 소득까지 만드는데 시험해도 4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잃었던 구간까지 합하면 거의 뭐 한 15년 만에 월 소득을 이만큼 주식으로 만든 건데 브랜딩은 4, 5년 만에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부동산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책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뭐 카페 만드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한 분야로 창업도 있고 해봤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유료 강의로 담았어요.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담았어요. 지금 담았던 이 전략으로 저는 부동산 등기도 다 깠어요. 제가 대구에 몇 년도에 집을 샀고 그게 얼마에 팔았고 부산에 왜 샀고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의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다 깎고 등기까지 깎고 실제 아실에 제가 거래했던 거 찾아가지고 여기 이게 제가 했습니다. 다 깠어요. 왜냐면 저는 안 한 거는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전략까지도 다 오픈을 해놨어요. 책을 써서 왜 이 책이 핑크색이었고 왜 블로그 형식으로 나왔고 왜 출판사 대표님이랑 싸워가면서까지 이 책을 설득해서 오픈했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6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주식이 아닌 다른 외의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근데 물론 주식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주식에 대한 내용을 또 담았어요.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 이 내용으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걸 들으면 그 주식 인사이트 잠깐 담아놓은 거에서도 좀 큰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이름 석자 걸고 장담하는데요. 월부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제 아들, 딸한테 부자노트로 줄 거예요. 그건 장담해요.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강의는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면서 스톱해놓고 적고 스톱해놓고 적고 스톱해놓고 적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적어서 줄 거를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자노트다.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상승장에서 잠깐 돈 번, 뭐 하락장에서 잠깐 하는 방법을 담은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글쓰기를 해라 하는지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나서 나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까지 다 적어놨어요. 사례도. 주식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맞아요. 그쵸? 그 흐름을 내가 읽고 내가 유유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김종봉 대표님만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다 녹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은 저희 월부에서 강의하는 게 거의 가장 최신판일 거라고. 사실 월부에서 지금 강연을 했던 주식 내용이 상당히 고레벨의 내용이거든요. 거의 고등학교 이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중이 듣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다 그렇죠. 적게끔 해놨어요. 네. 수치화 시켜놨고 적어놓고 그게 처음에 힘들 거니까 이것부터 하세요. 배우더라도 그걸 그렇죠. 듣더라도 처음에 이것부터 3개월 하고 내가 중학교 졸업했네.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2달은 벌고 1달 정도 일래. 그리고 1달 잃는 게 1달 버는 거보단 덜 잃래. 그러면 이제 그때 월급왕을 딱 펼쳐서 보면은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게 왜 원리가 이렇구나. 네.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다 적게 해놨거든요. 네. 여러분도 적게 해놨어요. 노트를 유인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노트에 옮겨 적으셔서 반드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네, 거예요. 이제 왜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왜 30% 빠지니까 이제 저점이 온 것 같다 하고 왜 몇 년 있다가 오른다 하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어느 순간이 와서 딱 펼쳐보면 이게 이제 왔구나. 한두 달 써먹을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네. 제가 해본 것들만 담은 거기 때문에. 단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게 안 좋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단기간에 빠른 돈을 벌지 못해요. 제가 그게 최대의 단점이기도 해요. 단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들었던 분들이 다 똑같은 평을 하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 대신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시기 때문에 한 분야로 특출나게 무지성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벌써 올해도 이제 1월이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고 시간이 네.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올해는 더 이상 돈 잃지 않고 제대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께 네. 마지막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은 배신한 적을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네. 그래서 24년은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로 다이어리와 여러분들 부자 노트를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언제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방송에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와. 올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표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저도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대표님과 함께 같이 네.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월급쟁이 부자들은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